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내교육대학원 융합생명과학과 연주원 교수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에서는 우리의 피부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공 피부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나노바이오 공학을 전공을 하였고요. 서울대 기계공학부에서는 미세유체 소자 안에서 혈관을 만드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UBC에서는 혈액 응고를 시킬 수 있는 인공 혈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피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낳고 났는데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새로운 신물질을 넣어서 피가 멈추도록 하는가 하는 그런 물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에서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솜을 가지고 암이 전이되는 그런 모델을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세유체 소자 안에서 3차원으로 피부 암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나노 입자인 엑소솜을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피부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공 조직과 인공 장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재미있는 예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3D 바이오 프린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3D 프린터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봤지요. 그러면 3D 바이오 프린터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3D 바이오 프린터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젤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젤리하고 세포를 섞어서 프린터에 잉크 대신에 넣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3차원으로 이제 인공 장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잉크를 패턴대로 왔다 갔다 해주고 그거를 3차원으로 계속해서 쌓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장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굉장히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을 3차원 어떤 젤리와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 잎에 있는 식물 세포를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심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심장 세포를 거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심장 세포가 자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식물의 인맥하고 우리 몸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 바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인맥이 식물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맥을 마치 혈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인공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장기가 무엇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뇌가 가장 복잡한 그리고 복합적인 어떤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회로가 구성이 돼 있고 신경세포도 키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를 만드는 게 이런 뇌라는 장기를 만드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뇌를 비롯해서 심장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장기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장기는 피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이제 눈에 보이는 장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장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피부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이지요. 그 피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에 대한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장기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몸에다가 약물을 테스트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몸 밖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피부는 우리 몸 밖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피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피부라는 것은 외부 세계와 접하는 우리 몸 최대의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심장, 뇌처럼 굉장히 독립적이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독립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또다시 생기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를 밀기도 하고 각질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는 이유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재생을 반복하면서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라는 것은 우리 몸하고 외부 세계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러니까 뭐 여드름이 난다거나 트러블이 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장기들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의 그 상태를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반해서 피부는 우리 몸 제일 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덥다 그러면은 땀이 나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는 그런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우리 피부 속을 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와 피하 조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표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떨어져 나가는 세포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을 각질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피를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어떤 세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볼록볼록한 데를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세포가 됩니다. 이 표피층에 있는 이 세포들은 점점 이제 계속 증식을 하면서 이 표피에 원래 있던 세포들이 쭉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계속 증식을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세포들은 점점 밀려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각질이 되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 표피는 계속해서 세포 증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피층 아래에는 이제 진피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땀샘도 있고요. 그리고 모낭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털이 이렇게 자라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혈관 구조도 있고요. 좀 복잡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피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겉에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제 그 우리 몸 표면이 세포라는 인식도 사실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노출되어 있는 세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를 이루는 세포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그냥 일종의 층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각의 세포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이제 우리 그 각질을 이루는 이런 세포들이 점점 계속해서 증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포가 이렇게 각질을 형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질 형성 세포는 이 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증식을 해요. 모양도 좀 바뀌기도 하고요. 핵이 있는 상태에서 점점 핵이 없는 세포로 오래될수록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질 세포가 있는 반면 또 색소를 생성할 수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피부들이 굉장히 하얀 사람도 있고 좀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얼굴에 뭐 기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반점도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색소 생성 세포들이 색소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색소가 여기 보이시는 까만 점들입니다. 이 까만 점들이 이 각질 형성 세포가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몸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각질 형성 세포가 이 까만색 점들을 이제 머금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이 처음에는 굉장히 희미하게 보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이 더 진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색소 생성 세포가 안쪽에서 색소를 만들었는데 그 색소가 각질 형성 세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더 진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이를 먹으면은 그런 반점이나 이런 게 더 생길까요? 우리가 햇빛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노화가 될수록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그 노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색소 생성 세포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 색소 생성 세포가 더 많은 색소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햇볕을 많이 쬐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막 기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러한 계속 자극을 주니까 세포들이 그런 색소를 더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생성 세포와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안쪽에는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쪽에는 일단 혈관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이제 세포한테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혈관 세포 주변으로 해서 섬유화 세포라고 해서 이 이름이 섬유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섬유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는 어떤 이렇게 평면적인 2차원에서 쭉 올라가는 반면에 이 섬유아세포나 혈관세포 같은 것들은 안에서 이제 3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상상하시면 제일 좋으냐면은 우리가 그 과일 젤리 있잖아요. 그거를 사보면은 그 젤리 안에 과일들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차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젤리, 우리 몸도 일종의 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젤리 안에 이제 이런 섬유아세포들은 콕콕 박혀 있고 그 젤리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실타래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실타래처럼 이루어져 있는 데에 수분을 가득 머금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이 섬유아세포 보면은 뭔가 손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손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섬유를 이렇게 타고 3차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섬유아세포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각 장기에 다 이제 있습니다. 섬유아세포가. 그래서 뭔가 움직이면서 3차원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여러 세포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루는 주요한 세포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피부가 어떤 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안에 이루고 있는 어떤 세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떤 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 피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여기 왼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컵 같은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뭔가 불투명한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멤브레인, 어떤 막입니다. 그래서 이 막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액체는 통과할 수 있는데 세포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액체가 가득 담긴, 즉 배양액이 가득 담긴 데에다가 얘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액체는 위로 통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막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섬유화 세포하고 젤리, 콜라겐, 여러분도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제 젤리의 일종인 콜라겐을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한 층을 이렇게 만들면 진피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각질 세포를 이렇게 2차원으로 세포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위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표피, 각질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배양을 하면서 배양액을 주면서 이 세포들을 증식을 시킵니다.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더 많은 수로 불려나도록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증식을 해서 수가 많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한 층이었는데 이 세포가 점점 증식을 하면서 위로 여러 층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보이시겠지요. 그리고 맨 위로 가면 이제 세포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바로 이제 각질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방법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인공 피부 모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인공 피부를 가지고 뭔가 약물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아까 색소를 형성하는 그런 세포들을 뭔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뭔가 합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런 인공 피부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단면을 잘라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28일 동안 아까 그 어떤 그 막 위에서 세포들을 충분히 증식을 시켜서 인공 피부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러한 이제 약물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는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됩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층인지 어떤 세포인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콜라겐도 따로 염색하고 위에 있는 각질 세포도 따로 염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층이 다르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 단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미백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까만색 반점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미백 효과가 있는 물질을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 까만색 반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 멜라닌을 형성하는 그 색소 생성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색소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 피부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한 시스템 있잖아요. 배양액에다가 이거를 담궈가지고 키우는 시스템과 우리 몸의 시스템은 무엇이 가장 다를까요? 우리 몸은 생각해보면 혈관이 있고 혈관 내에 혈액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시스템은 배양액에 그냥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유체가 흐르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약물 테스트를 하거나 하는데 그 결과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나 결과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금 소개드릴 미세 유체 소자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미세 유체 소자라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유체가,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작은 어떤 칩 안에 이렇게 혈관하고 유사한 크기의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 안에 유체가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는 이 채널이 거의 우리 머리카락 정도의 사이즈,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그 안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어떤 유체들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시지요? 이러한 유체를 우리가 뭐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미세 유체 소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미세 유체 소자를 이용해서 인공 피부를 만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유체를 계속 흘러주면서 인공 피부를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미세 유체 소자를 이용해서 이런 그 안에서 소자 안에서 여러 가지 세포층을 피부 세포층을 만들어서 인공 피부를 만드는 그런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유체들을 여러 층에 거쳐서 이렇게 흘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까만색 점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컵의 바닥면에 제가 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젤리하고 섬유화세포를 섞어서 이렇게 3차원으로 굳혀주게 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각질 형성세포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각질 형성세포가 가라앉으면서 아까 전에 그 컵에다가 인공 피부 모델을 만든 것처럼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냥 배양액이 그 정체된 상태로 있었지만 이 미세 유체 소자에서는 이쪽으로 배양액을 계속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세포들이 이제 증식을 하면서 생겨난 노폐물들이 계속 씻겨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몸하고 가까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 유체 소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3차원으로 피부 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런 피부 암을 줄일 수 있는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인공 피부로 어떤 것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아까 전에 이 컵 모양의 어떤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 자극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인공 피부 모델을 만들고 어떤 뭐 화장품 원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줬더니 거기에서 우리 피부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죽거나 아니면 증식을 잘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 방법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면서 우리 몸에다가 발라보기는 굉장히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몸에다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러한 인공 피부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까만색 반점이 보이시지요? 실제로 이것이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조군 실험인데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긴 어떤 피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미 이제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어떤 물질을 처리를 했더니 이 까만색 반점이 훨씬 더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식물세포에서 저희가 추출한 엑소좀이라는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요. 그 입자를 처리를 했더니 이 대조군에 비하면은 거의 이 멜라닌 색소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미백 효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한 평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어떤 피부 모델, 그 다음에 노화가 진행된 피부 모델,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각질층이 굉장히 얇아지고요. 그리고 이 각질 형성 세포가 빨리 증식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들게 되거나 하면은 뭔가 피부가 워낙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 안에 있던 어떤 색소나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층이 너무 얇고 증식을 빨리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피부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피부 조직을 우리가 생체 외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왔던 방식과 그 다음에 미세 유체 소자를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인공 피부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그냥 테스트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화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인공 피부를 우리 몸에 이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피부를 우리 몸에 잘 이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인공 조직이나 인공 장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뭔가 피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장기를 이식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몸에서의 장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우리 몸의 장기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심장이 움직이고 계속 유지가 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밖에서 만들어진 장기를 우리 몸 안으로 이제 이식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장기가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세포가 증식하고 유지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혈관, 혈액이 흐를 수 있는 혈관이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밖에서 만들어진 장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 몸에 있던 기존에 있던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 우리 몸 안에 돌고 있는 이 피가 새로 만들어진 그 장기에 계속 흘러야지 영양분 공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모든 장기들을 이게 통합적으로 정말 이 생명체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혈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 피부를 우리 몸에 이식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아까는 그냥 피부 조직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혈관에 대한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어떤 이제 여러 층으로 여기는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피부 조직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단순한 어떤 패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아래에 정말 이제 혈관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 모델 아래로 이런 혈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혈액이 계속 흘러서 이 피부 세포들한테 영양분을 주는 것,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뭔가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쥐에다가 이식을 했는데 쥐가 됐든 아니면 우리 몸이든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형성된 이 혈관이 우리 몸의 기존에 있던 혈관하고 잘 이게 만나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혈관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마치 혈액이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피부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이런 유체가 계속 흘러가고 혈액이 흘러가고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우리 몸에 있는 혈관과 잘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인공 피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장기들을 우리 몸에 이제 이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쥐에다가 이식을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체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뭔가 3차원으로 피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아까 제가 진피층에 혈관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모사를 해서 진피층 안에다가 혈관 세포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것이 잘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영양분을 이렇게 흘려주어서 이 영양분이 이 세포를 통해서 또는 젤을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면서 이러한 피부 세포에 충분히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지금 만들어진 하얀색 어떤 막 같은 것이 이제 피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인공장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런 인공장기를 바로 이식을 할 수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관건은 그냥 장기를 장기 모양대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 안에다가 이제 혈관 구조를 얼마나 잘 정말 혈관처럼 구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서 미세유체 소자 안에서 혈관을 만드는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연구가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굉장히 신기한 그런 연구였었는데요. 저는 어떤 이제 실험을 했냐면은 이 미세유체 소자 안에서 3차원으로 젤리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양쪽 옆에다가 혈관세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세포가 혈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신호를 계속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혈관세포가 스스로 앞으로 막 이렇게 그 맨 앞에 뭔가 그 젤리를 뚫고 갈 수 있는 세포들이 필요해요. 그냥 일반 세포는 젤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막 그렇게 흐물거리진 않잖아요. 물론 뼈나 이런 것들, 근육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게 분해할 수 있는, 젤리를 잘 분해해서 혈관세포가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섬유아세포를 같이 키워주니까 이 혈관세포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양쪽에서 나온 이 혈관세포가 딱 중간에서 붙어서 이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혈관을 만든 이제 최초의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혈관에 대해서 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혈관세포를 혈관 모양처럼 만드는 거로는 사실 안 되고요. 혈관세포가 스스로 혈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생체에 있는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사를 해서 많은 장기들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모양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또한 훌륭한 연구이고 발전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스스로 증식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줄기세포는 분화 능력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제 분화가 다 끝난 세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선에서는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한 세포들에게 적절한 신호를 줘서 그 세포들이 스스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스스로 혈관을 만들거나 피부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생체 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인공 조직이라든지 인공 장기, 인공 피부라든지 뭐 인공 심장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 몸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인공 장기나 피부를 만드는 이런 방법에 이제 많이 관심이 가시고 이렇게 3차원으로 뭔가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렇게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세포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피부 장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델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인공 조직이나 인공 장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피부 모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표피에 먼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표피의 세포는 며칠마다 떨어져 나가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각질 형성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맨 위층까지 올라오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려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턴오버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제 층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주기마다 이제 각질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세포 흥미롭다고 하셨고요. 피부가 좋은 사람이 알고 보니 피부 속은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 겉으로 보이는 피부하고 안에 있는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안에 피부 속이 뭔가가 염증이 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도 그래도 건강한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매칭이 될 수는 없겠죠. 보이는 거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색소 생성 세포가 더 활성화되는가? 기미는 나이가 들수록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소 생성 세포가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가 UV도 쪼이게 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이제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자극에 의해서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몸 세포가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이런 색소 생성 세포한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색소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게 색소가 계속 생성이 돼도 각질층이 머금은 이 색소가 빨리빨리 나가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색소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각질 형성 세포가 각질을 만드는 데는 천천히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색소가 이제 여기 머금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은 이 색소들이 빨리빨리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냥 여기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런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이제 침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햇빛이 강해지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UV나 이런 거를 쪼이면 내 색소 형성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그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미세유체 소자가 신기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 실제로 그 아주 작은 정말 손가락 정도? 손가락보다 더 작은 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미세한 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보면은 사실 채널도 잘 안 보여요. 머리카락 정도의 사이즈니까요. 그런데 색깔이 있는 유체를 흘리면 유체가 쭉 따라가는 게 보이는데요.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그런 유체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런 미세 유체 소자를 가지고 유체를 흘려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 피부를 제작할 때 처음부터 이식받을 사람의 면역 체계에 따라서 부작용 없이 맞춤형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식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뭔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몸으로 다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면역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맞춤형으로 자기 세포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맞춤형 모델을 만드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사실은 자기 몸에 있는 피부세포, 그다음에 자기 몸에 있던 면역세포, 자기 몸에 있는 혈관세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생체 외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이식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공 피부도 사람의 피부처럼 온도와 촉감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인공 피부 모델은 이제 그냥 세포를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어떤 구조하고 비슷하게 만든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감각신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감지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한 이제 인공 피부 조직 안에다가 이런 온도나 촉감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같이 달아주게 되면은 피부 모델이면서도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을 감지할 수 있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이러한 인공 피부 모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촉각, 감각, 수용, 체내 수분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피부가. 이러한 기능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기술이 개발이 가능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앞에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피부는 그냥 이제 모양만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능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완벽하게 재현을 하려고 사람들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제 뭔가 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것부터 만들고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기본적인 모델, 그러니까 피부 세포를 3차원으로 구성해서 피부 조직을 만들고 또 뭐 혈액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유체가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조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감각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 뭐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배양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그런 어떤 기계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구현을 해 나간다면은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피부의 기능을 재현하는 기술도 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인공 피부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화장품 그 개발에 있어서요, 현재 동물 실험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이제 동물 실험을 아마 금지를 하게 될 건데 그 첫 단계로 지금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개발을 했는데 임상을 바로 할 수는 없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 피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임상 시험 센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3차원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미백 효능 평가 실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러한 인공 피부를 통해서 실험한 그런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 피부는 동물 실험 대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씀하셨네요. 화장품 원료 테스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 피부가 상용화되면 동물 임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인공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공 장기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되면은 앞으로는 뭐 식품이나 의약품 쪽에서 하던 그런 동물 임상도 훨씬 더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조직이 과연 정말 생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향이나 아니면 그런 결과와 같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제 인공 조직이 제대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동물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의 결과하고 이거하고 잘 맞는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잘 맞게 어떤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점점 동물 임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피부 이식도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피부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약간 진피층이라든지 그 정도까지 이제 피부가 손상이 돼서 이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구현이 돼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피지선 같은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진피층하고 피하 조직 뭐 이런 것까지 구조가 구현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게 혈관도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시간이 그래도 최소 10년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공 피부 조직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팀들이 인공 피부 조직 연구들을 굉장히 평행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컵 모양의 어떤 그런 구조로 연구하는 거, 그다음 미세유체 소자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거, 이제 요 정도인데, 뭔가 실시간으로 인공 피부 세포들이 이제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거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 수술 전에 반창고 느낌으로 임시로 사용하기도 힘들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런 인공 피부를 반창고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왜 보면은 수뷴 밴드 같은 거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런 약간 약물이 묻어있는 어떤 그런 밴드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인공 피부 조직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도 그러한 이제 어떤 피부 조직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반창고처럼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지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네네. 인공 피부와 혈관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인공 피부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3차원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유체를 흘려줄 수 있는 어떤 혈관 구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는 정말 이식이 부작용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역세포와의 어떤 공동배양,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 피부로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인공 피부 그 조직에다가 우리가, 우리 피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터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기계적이거나 아니면은 전자 쪽 분들의 뭔가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이나 이런 거에 이런 인공 피부를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얼핏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계속 올라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화도 그렇죠. 이 피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약물이라든지 뭐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리 노화도 늦출 수 있도록 우리 피부에다가 뭐 바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피부가 각질이 되어서 떨어져 나갈 텐데 인공 피부도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세포가 생성되고 유지돼야 되는데 얼마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유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증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인공 피부를 이식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자기 몸 속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맞춤형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그 피부 세포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거부 반응이 실제로 이식을 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 면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혈관도 구현해서 어찌 이식에 성공한다 해도 땀샘이 없을 텐데 노폐물은 어찌 내보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땀샘까지 구현을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네, 이런 이제 땀샘까지 복합적인 그런 피부 모델 만드는 거, 목표로는 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노폐물을 인공 피부 조직에서는 그냥 이제 새 배지를 갈아줍니다. 그래서 배지가 좀 오래되면 다시 새로운 배양액을 넣어주고 또는 미세유체 소자에서는 계속 흘려주면서 새로운 배지를 흘려주면서 그렇게 이제 노폐물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인공 피부의 평균 단위 면적당 가격, 평균 단위 면적당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테스트하는 컵 모양의 그 인공 피부 조직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한 수백만 원이 듭니다. 네, 한 2, 30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네. 혈관 세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액에 있는 그런 어떤 영양분을 먹어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식한 다음에 색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그 색소 형성 세포가 이제 멜라닌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피부색에 흡사하게도 제작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 피부로 현재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 질문은 약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인공 피부를 뭐 이식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무튼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공 피부 모델을 이용을 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무엇인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피부에 이제 임상으로 뭐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손가락 지문도 인공 피부에 재현이 가능할까요? 이거 아까 전에 주셨던 질문하고도 되게 비슷한데요. 이런 손가락 지문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재현이 가능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것이 이 손가락 지문 같은 것이 이제 그 각질 세포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굴곡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게 정말 개발이 가능해서 이런 각질 세포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재현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인공 피부 위에 주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통 주사를 이제 주사를 놓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 안에 이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주사를 놓고 그것이 뭐 혈관 안으로 흡수가 되게 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인공 피부가 우리 피부처럼 굉장히 복합적으로 잘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동물 실험 대체를 위해서 인공 피부 실험을 하고 있고요. 눈꺼풀 피부 이식 기술에 대해서 눈꺼풀에 대한 피부 이식 기술 제가 이 부분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부 이식에 대한 것을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부 이식을 할 때 가족들의 피부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면역 문제가 가족이라고 반드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 장기 이식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개발이 됐냐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피부 모델 정도 개발을 했고 굉장히 간단한 그냥 그런 피부 이식. 근데 이게 이런 피부 세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동물 실험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는 그 정도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조직 이식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가? 피부 조직 이식하고 바이러스는 약간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이제 피부 조직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컵 모양 모델 하나에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대행해주는 그런 비용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실험을 대행해서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을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단면적을 잘라가지고 염색을 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하는 데에 한 그 정도 비용이 들고 네.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모델을 만드느냐, 예를 들어 뭐 미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지 단순하게 어떤 이제 각질 형성 세포에 대한 영향만 보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지 그 모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런 가격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실험 대행을 맡기다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공 피부 이식 연구가 사람 대상으로 하냐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을 가지고 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쥐의 일종의 어떤 피부 조직을 이렇게 도려내고 새로 만든 인공 조직을 거기다가 이제 붙였을 때 이게 이제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잘 증식하면서 피부하고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동물 실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